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난 이런 거 알 때마다 되게 신경질 나네. 이게 어딘지 알 아시나요? 때마다. 인간 내비게이션. 그럼요. 예. 어디예요? 저 성북동이잖아요. 오, 네. 어떡하셨지 이거 보고? 이제는 저는 여기 초등학교 때 너무 자주 갔던 데예요. 제 친구의 어머니가 바로 요 대형각 앞에서 미용실을 하셨고 거기 진짜 저처럼 한복 입은 분들이 머리를 하고 그랬었어요. 저기를 대원각이라고 부르더니 진짜 옛날 사람이다. 옛날 대형각 자리. 지금 여기는 길상사입니다. 길상사. 길상사라는 절이 맞아요. 있죠 지금. 지금은 길상사 사찰로 네. 유명하지만 이곳은 원래 김영환이라는 여인이 운영했던 기생들이 있었던 최고급 요리집 대원각이었습니다. 아, 원래 요리집이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영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건물에서 활동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김영환은 국내 3대 요리집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대원각 운영을 갑작스럽게 접게 됩니다. 바로 1997년 김영환이 법정 스님을 10년간 시주하고 애원한 끝에 화려했던 대원각을 길상사로 창건하게 됩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아니 근데 그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사연이 있습니다. 길상사에 가면 이 수목이 우거진 언덕 한쪽으로 김영환의 비석이 있습니다.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비석과 함께 옆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백석 시인의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 백석 알아요. 잘생긴 시인. 그치, 역시. 잘생긴 시인 맞습니다. 그분이 잘생기셨어요? 그쵸? 아, 외모 진짜 보여드릴게요. 와. 이 수려한 외모에 키가 무려 183! 저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 아주 모던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까지 잘 썼다. 네. 근데 왜 그 네. 시가 저 비석에 있는 거예요? 김영환의 비석에 새겨진 시는 바로 백석 시인의 대표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이 시는 김영환을 위해서 백석이 쓴 시입니다. 아, 그럼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이 둘의 첫 만남은 김영환이 기생 진향으로 활동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6년에 함흥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 중이던 백석은 교사들하고 회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회식 자리에서 아름다운 김영환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제 둘이 만났던 시점의 외모예요. 진짜. 진짜 선남선녀네요. 네. 그래서 당시 백석의 나이가 26이었고 김영환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요. 평소에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던 백석 시인이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하게 술을 마시고 김영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석준 씨, 네, 백석 시인 딱 빙의해서 멋있게 로맨틱하게 읽어주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영원한 내 마누라야.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 자, 그렇게 김영환도 백석 시인에게 푹 빠졌고 백석 시인도 그 마음을 담아서 연시를 짓게 되는데요. 시뿐만 아니라 김영환에게 맑고 단아한 자태를 뜻하는 자야라는 애칭까지 만들어줍니다. 백석은 교사 자리도 그만두고 서울로 와서 김영환과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백석과 김영환이 이제 3년간 함께 지냈는데요. 결혼만 남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럼. 네. 둘은 정말 사랑했지만 백석의 부모님은 김영환의 신분이 기생이라는 이유로 둘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석의 부모님은 백석을 김영환에게 떼어놓기 위해 강제 결혼을 무려 2번이나 시켰어요. 와, 말도 안 돼요. 너무해요. 어떻게 강제 결혼을 2번이나 해요? 근데 백석은 그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효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한 백석은 김영환한테 찾아가서 둘이 만주로 도망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그럼 차라리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나요? 네, 그치만 김영환은 본인이 이제 백석의 앞에 약간 앞길을 가로막게 될까봐 아이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러브 스토리네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튕긴 거죠. 아이고. 그래서 결국 백석은 언젠가는 김영환이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만주로 올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먼저 만주에 가 있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백석은 만주로 떠나기 전에 김영환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김영환의 비석에 있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아, 아까 본 백석의 그리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나태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와 이 상황을 알고 들으면 이제 눈물 날 것 같은데. 네, 이 시 되게 슬퍼요. 네.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이 잠시라고 믿었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해방이 되자 백석은 오지 않은 김영한을 찾아 만주에서 함흥으로 돌아왔지만 네. 그때 김영한은 서울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6.25 전쟁. 그렇죠. 1950년 남북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남과 북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김영한과 백석은 영영 못 만나게 된 거죠. 이거 뭐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야, 이거,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진짜 더 못 만날 걸 아니까 더욱더 좀 그리움이 좀 많이 강했을 것 같아요. 네. 김영한은 백석을 잇기 위해 고급 요리집 대형각을 내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김영한은 당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지만 백석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당시 대원각을 사찰로 시주할 때 그 가치가 무려 1,000억 원대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아니, 사실 지금도 1,000억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때 당시 1,000억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자들이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깝지 않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1,000억 원이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해 라고 말을 그렇지. 합니다. 근데 우리 백석 시인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백석 시인은 이제 북한에 있었잖아요. 1958년 김일성 정권의 문예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외지고 험한 지방인 양강도 삼수군의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양치기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62년 이후로는 아예 북한 문단에서 그의 작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1996년 백석 시인은 향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한과 백석 시인의 모습입니다. 다소 마르고 좀 고생을 한 듯한 모습이 보이죠? 자, 그렇게 백석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인 1999년 11월 김영한은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길상사에 뿌려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김영한의 유골은 백석 시에 나온 글귀처럼 눈이 푹푹 내리던 날에 길상사에 뿌려집니다.